안에서의 폭발, 외부에서의 공격, 여기에 과연 북한이 견딜 수 있을지, 또 이런 엄청난 강한 행동에, 북한의 강한 행동에 미국은 가만히 있을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해 주십시오. 정초부터 도발 행보를 하고 있죠. 미 관영 매체, 다음은 대구경 방사포 도발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RFA에서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 신문 선임 기자가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 관련 전문 기자죠.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으로서는 방사포는 매우 중요한 무기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인 열세다. 이런 상황 아래서 방사포나 대량 파괴 무기는 북한이 가진 비밀 병기다. 북한의 방사포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고, 특히 원거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KN-25라면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이처럼 방사포가 북한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북한이 머지않아 KN-25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자, 북한이 올 들어서 쏜 4번의 미사일 발사는 각각 달라요. 2번은 그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때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분노했습니다. 아니 뭐 극초음속 미사일 좀 쏘는데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추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번의 미사일 했는데 다 단거리 미사일이었죠. 하나는 KN-23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하는 그 미사일 한 500에서 600km 사거리죠. 이거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도 딱 맞춰봤더니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때릴 수 있는 딱 그 사거리를 딱 날렸습니다. 그래서 야 요거 우리가 방향 틀었으면 평택 맞은 거야. 그 다음에 더 단거리 쐈죠.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그거 쐈는데 KN-24죠. 이것도 딱 방향을 틀어보니까 470km. 이건 또 군산 공군기지, 주한미군 공군기지, 울프팩 기지를 때리는 이 시츄에이션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점점 더 열받죠.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3종 세트 중에서 KN-25, 즉 초대형 방사포, 사진에 보니 이게 나왔습니다. 사거리 400km짜리 사연장 방사포인데 이거 이제 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택기지, 군산기지, 오산기지 이런 주한미군 기지를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또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했는데, 그렇지만 미 관영 매체, 국무부 관영 매체는 이거 안보리 제재 효과는 별로 없다, 기대 안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1월 20일 현재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단순한 규탄을 넘어 유엔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대북제재위원회의 재량을 이용하는 우회 전략은 진지한 제재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헨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외교적 대응이 예상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반대할 수 없지만 가망이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이 기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실질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하자, 그런 방법을 또 모색하고 우회 전략을 구사하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런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벽을 넘어서 북한을 정말로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서 튀어나오게, 못 견디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이클 오헨너는, 여기 이제 민주당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브루킹스 연구소. 여기서 뭐라고 하냐? 미국의 외교적 대응은 예상 가능하다. 그렇지. 외교적 대응해야지. 그리고 합리적이다. 전쟁 안 하고 외교적으로 하는 거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전쟁 안 하고 외교적으로 하겠다는 거, 그거 반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건 가망 없다. 이게 바로 북한이 기대했던 거다. 이제 다른 방법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민주당 싱크탱크마저도 외교적인 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구멍 뚫린 그물로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물에 구멍 뚫어 놓고 물고기 잡으면 그물에 갇혔던 물고기가 쫙 당겨 올라오면서 어디로 갑니까? 구멍으로 쑥 다 빠져나가죠. 저는 그물질을 못합니다만 뜰채 반도 이런 거 들고 어릴 때 냇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많이 다녀봤는데, 그 구멍 뚫려 있으면 결국 들 때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많이 떠도 다 빠져나가요. 구멍 한두 개만 뚫려 있으면.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런 조중 우이교라는 구멍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북한 지역의 서해 바다는 이 NLL을 넘어 서해 바다는 거의 중국과 북한의 영해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벌어진 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1월 20일 현재 그때도 이렇게 남포로 들어가는 화물선이 AIS 상으로 두 척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계속 물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m에 달하는 열차가 들어갔죠. 이 안에 이런 게 실려 있었다. 최근 의주 비행장에 설치한 대형 방역시설에 화물 열차가 정차해 있다. 2월 16일에 맞추어 북한 지도층이 필요로 하는 2호 물자와 각종 축하 행사용 물자를 수입한 것이다. 2월 16일이 뭡니까? 바로 김정일 생일 광명성절이죠. 그 광명성절을 즈음해서 북한 최고 수뇌부 특권층들에게 주는 그런 선물들이 들어있다. 2호 선물, 2호 물자. 1호 물자는 최고 존엄, 즉 김정은과 그 일가들이 쓰는 물자죠. 그리고 2호 물자는 특권층들이 쓰는 물자죠. 아니 뭐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고급 양주, 고급 양복 이런 거 대북 제재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그게 바로 특권층들 쓰는데 그거 제재해서는 안 된다. 사치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참 기가 차는 사람입니다.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그거 사치품이야. 그런 사치품들을 봉쇄해야 김정은의 지도력이 약화되어서 북한 레짐이 무너져 라고 해서 사치품을 제재하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장은 그거 제재할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쓴다니까. 김정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특권층들이 써.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공산사회주의 북한을 특권층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특권층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일반 인민들 편을 들어야 됩니까? 희한하죠. 특권층 편을 드는 이상한 대한민국 정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권층을 위해서 물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척의 큰 화물선이 남포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대북 제재가 통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이 중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큰 소리 치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어마어마하게 선전포고를 강력하게 합니다. 대미 도발 예고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노동신문 보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정치국 회의 결정서를 아주 긴 장문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것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간추려서 알려드립니다. 미국은 조미 순회 회담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략한 합동 군사 연습을 수백 차례나 벌였으며 각종 전략 무기 시험을 진행했다. 첨단 군사 공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반입하고 핵 전략 무기들을 조선반도 주변 지역에 들이밀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면서 무려 20여 차의 단독 제재 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으며 특히 현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유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재반 사실은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 순회회담 이후에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북미 미국 정상회담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난 그 이후에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고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고 영변 핵시설 폭파 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우리는 굉장히 노력했잖아. 그런데 미국은 뭐 하는 거야? 남조선하고 수백 차례나 합동군사 연습했다. 우리가 무슨 합동군사 연습을 수백 차례나 했습니까? 안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게 이제 림팩이나 또는 뭐 레드 플래그나 해외 예산 다 포함해서 그리고 아주 작은 분대 단위, 소대 단위, 중대 단위 전투훈련, 전술훈련 이것까지 다 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남조선, 미국 니들은 우리의 약속, 우리와 한 약속 안 지켰어. 우리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국은 미제와의 장기적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회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치국은 미제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체했다.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분에 포치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 재가동한다. 뭐를? 이 물리적 수단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 우린 다시 한다. 그 국방정책 과업이 뭡니까? 핵 완성이죠. 핵 완성. 그리고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 능력 확보. 그렇게 해서 핵 보유국 지위 확보.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들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선결적으로라는 뭡니까? 바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고 했는데, 그렇게 아주 주체적으로 했는데 니들은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면 제거한다. 다시 생각한다. 다시 뒤엎겠다. 그리고 잠정 조치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그래서 핵실험 중단, ICBM 발사 중단 이거 전면 재개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핵실험, 곧 ICBM 발사 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레드라인 바로 그냥 넘어버리겠다. 이 말인 것이죠. 레드라인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는다는데 그래도 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노동신문에다가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 노동신문에 보도를 하고 나면은 북한 인민들이 그거 다 읽고 저녁에 이거 보고 이제 총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북한 인민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야, 이거 뭐 그동안 핵실험도 안 하고 ICBM도 안 쐈는데 이제 하겠다는 거네? 야, 어떻게 될까 하는 거 한번 보자. 만약에 여기서 안 하면 저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국가는 이 말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2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어마어마하게 2달 동안 무슨 민족 최대의 경축 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2달 동안 인민들 불러서 밤새도록 동상 보초시키고 엄청나게 수탈하고 이제 이런 2달 동안의 광란 퍼레이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주민들이 완전히 열받아 폭발하고 외부에서는 미국이 폭발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나가겠다.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바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미 시작된 대미 도발이죠. 연초 발사한 발사체는 MRV다. 아니 분명히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했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 많이 길어봐야 1000km, 2000km인데 그거 미국 본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니 그 쏘고 나니까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었죠. 그 도대체 그러면 뭐 때문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이 그렇게 열받아 버렸을까요? 바로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다탄두 미사일, ICBM에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의 최종 다탄두 미사일의 최종 탄두를 실험한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미국도 똑같이 본 겁니다. 자, 반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인데요. 이 사람이 38 로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자, 이 반 디펜 이 사람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즉 오바마 행정부 내내 국무부에서 차관보, 북한 핵 담당 차관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기고했냐? 북한이 1월에 2차례 시험 발사한 미사일과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한 화성 8호 미사일은 북한 주장과 달리 부스트 활공 비행체로 알려진 극초음속 활공체가 아니라 기동 탄두 재진입체, 즉 MARV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1일 발사한 미사일 페이로드에 대해 북한은 BGV, 즉 부스트 활공 비행체로 불리는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표현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나타난 비행 궤적에 보이는 선회 기동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점과 북한이 두 번째의 미사일 발사를 최종 시험이라고 표현한 점을 볼 때 MARV의 페이로드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조금 더 기동이 강화됐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무슨 차량 안에서 김정은하고 김여정하고 박수치면서 봤던 그 화면을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커브를 틀면서 들어갔죠. 240km 이제 꺾으면서 들어갔죠. 이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꺾는 거, 이건
아주 빠른 스피드로 내려오는 다탄두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서 들어오면서 다시 쪼개져서 각각의 표적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회피 기동하는 이거다 지금. 그걸 3번에 걸쳐서 테스트한 거고 올해 들어서 2번이나 테스트했고 그게 최종 실험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완성했다 그 말이다 라는 거예요. 부스터 로켓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호의 사거리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발사해서 비행거리 1000km, 고도 60km, 마 10의 속도 240km 선회 기동한 것을 함께 평가할 때 부스터 로켓이 기존의 재진입 탄두를 표준적인 최소 에너지 궤도로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MRBM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IRBM, 즉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5,000에서 6,000km 정도 사거리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이 1단 로켓인 백두산 엔진,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이건 다탄두 미사일의 각각 기동성 재돌입체 이거 테스트한 거고 이제 북한 주장으로 최종 실험이라고 했으니까 완성했다. 그럼 북한은 이제 마지막 ICBM 이게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거 보여주면 이제는 뭐 쪼개지는 거 보여줬고 쪼개져서 각각 다른 목표를 공격하는 이런 기동성 다탄두를 보여줬고 MD 회피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RBM으로 MRV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완성한 북한이 다음 차례는 ICBM 그리고 이 MRV 다탄두 미사일을 조합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기동탄두 재진입체가 뭐냐? MRV 이게 뭐냐? 하나의 페이로드 모듈에서 여러 개의 재진입체가 분리되어 각기 다른 좌표로 낙하하는 MIRV 방식에서 더 진보한 미사일 재진입체 기술입니다. 각각의 재진입체는 핀 또는 자세 제어 로켓으로 낙하 코스를 수정하며 이 때문에 적이 예상 탄착지를 산출해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도립 코스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적의 MD를 무력화시키는 첨단 미사일 기술입니다. 이거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다탄두 미사일, 즉 이 미사일 하나에 탄두를 여러 개 넣는다 해서 다탄두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초창기 다탄두 미사일은 내려오면서 대기권 재진입하면서 탄두가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4개 또는 뭐 많으면 8개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쭉 내려와서 하나의 표적을 타격을 합니다. 이게 초창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다탄두 미사일은 더 발전형이죠. 이거는 이제 MIRV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각각 다른 목표를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상공에서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하나는 보스턴 때리고 하나는 워싱턴 DC 때리고 하나는 뉴욕 그대로 때리고 하나는 필라델피아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다른 목표를 때리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MIRV. 그리고 지금 이제 이 MRV 이건 뭐냐? 그런 식으로 각각 다른 목표를 때리는데 각각의 탄두가 때리면서 회피 기동을 하는 겁니다. 곡선을 꺾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디를 공격하려는 것인지 예측샷을 날려야 되는데 예측샷을 해서 미리 떨어지는 이 예상 경로에다가 요격 미사일을 날려놓고 최종 마지막에 유도를 해서 딱 그 격파를 하는 게 MD거든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떨어지구나 해서 쫓아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왜? 떨어지는 속도가 내 미사일 발사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미리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정도에서 여격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쪽으로 미리 날려놔야 돼요. 여격탄을. 근데 지금 이거 꺾어버리니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죠. 왼쪽으로 꺾을지 오른쪽으로 꺾을지. 이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1월 달에 보여준 1차 발사, 2차 발사 이게 바로 그 다탄두 미사일의 최종 기동 한 그 모습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열받는 겁니다. 이거 레드라인 넘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원 외교위원장이 폭스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북한 미사일 기술이 미국의 MD를 압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제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즉 레드라인 넘었다.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민주당, 여기는 공화당이에요.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연이은 불법적인 도발은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우리의 능력을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든다 라며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프레드 셔먼 하원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교와 경제만이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북한은 그 제재마저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다.
목표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으로 낮춰야 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이제 외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은 이런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도발이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제재, 북한 압박, 동참하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죠. 그리고 공화당의 윌리엄 해거티 4세 상원 외교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 압박 정책을 복원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된다. 그리고 스티브 샤봇 하원 외교위 아테소이 간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도발에는 더 강한 압박과 제재로 옥죄며 대응해야 된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마이클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본토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요격 미사일과 대응 체계를 확충해야 된다. 이제 군사적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상원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다. 핵전쟁 대비해야 된다. 라고 경고했는데, 자, 제임스 리치 상원 의원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의원들 전체의 이름을 걸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즉, 이 성명서는, 이 내용은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의 전체의 입장입니다. 뭐라고 하냐?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고 이제 핵을 이용해 실전을 치르고 승리하기 위한 전술적 능력을 가다듬고 있다. 이제 핵을 실전 배치하고 그리고는 전술적인 능력까지 가다듬고 전략적 떠나서 이제 완전히 미시적인 그런 능력까지 가다듬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실험들은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미국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는 것을 막고 위기 상황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것이 드러난 대화가 아닌 강력한 훈련과 연합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즉 북한이 이제 핵을 이용해 우리를 때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즉 핵전쟁 대비하자. 그럼 핵은 먼저 맞아야 됩니까? 아니죠. 맞기 전에 때려야 되죠. 이건 뭐 핵전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먼저 때리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결했죠. 제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현재 미 해군이 발표한 자신들의 항모가 있는 이 위치도입니다. 이 지역 우리 서태평양 한반도 주변 빼고는 그냥 딱 하나, 지중해 하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해리 S 트루먼 하나 가 있는 거, 이 외에는 미국의 항모 5척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들기 위한 대함대,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북한은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초대형 방사포를 쏜다. 그리고 또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하겠다.